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래문화연구소 동영상을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문화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에 보니까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차가 밤중에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차를 충돌을 하고, 그리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고, 그래서 뺑소니죠. 그렇게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전자도 교체를 하고 블랙박스에 있는 칩을 삼켰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그 장본인이 여러분들도 아마 다 놀라셨을 거예요. 김호중 씨였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김호중 씨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죄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음주운전이다 이렇게만 되는가 싶었는데,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기타 이러한 죄목으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문제는 그 사건과 연루돼서 오늘 김호중과 광염소나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사실은 김호중 씨가의 어떤 행동이 광염소나타에 있는 어떤 소설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어느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과 어떤 상황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팬덤 문화, 김호중 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잘못을 저지른 스타, 그리고 그 스타가 하는 행동의 후유증이 과연 어떻게 판결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의 어떤 방안에 말하자면 같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팬덤 문화가 가져다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 스타들이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데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대목이죠. 자, 이번에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팬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호중은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천재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티스트다. 이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제가 바로 어느 팬의 이러한 주장을 듣고 든 생각이 뭐냐면, 바로 김동인의 소설, 1930년대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죠. 한쪽에서는 문학가 그룹이 민족적 상상력과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시인 이육사,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시문, 한영훈의 님을 그리는, 그리고 님을 애타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문학, 그런 어떤 민족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저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문학가 그룹이죠. 흔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민족 문학의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김동인과 같은 그런 자연주의, 유미주의, 탄미주의,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을 통해서 어떠한 미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가 있고, 예술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무슨 자유니 해방이니 독립이니 이런 얘기 빼고 예술의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인간의 고상한
그런 진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그걸 추구한 그 계열이 바로 유미주의적 그런 계열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탄생한 소설이 김동인의 광염소나타, 뭐 나중에 광화사도 나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만 광염소나타입니다. 그 광염소나타와 김호중 씨를 다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어느 팬이 얘기한 거죠. 김호중은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천재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티스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기죠.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주는 관용이 필요하다. 이 대목이 그 관용이 어디까지 있냐. 무조건 소위 석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상당히 저는 김동인의 소설 광염소나타에 나오는 문장과 너무 맥이 같은 문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의 광염소나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큰 천재를 몇 개의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이 세상에서 없이하여 버린다 하는 것은 큰 죄악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예술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염소나타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이제 팬덤 문화, 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김호중 씨를 말하자면 자비를 베풀어서 법에서도 자비를 베풀어서 여기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대목이에요.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주는 관용이 필요하다. 이 보듬고 안아주는 관용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가 계속 법적인 어떤 제재나 법적인 어떤 검찰의 구형이나 선고를 통해서 어떤 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다 풀어주자는 얘기인지 그 관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득 오늘 김호중과 광염소나타를 연결시킨 그 대목은 바로 말씀드린 이거죠. 세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천재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티스트는 과연 초법적인 존재인가? 또는 초윤리적이고 흔히 니체가 얘기하는 그런 초인적인 존재인가? 모든 평범하고 모든 인간적인 그런 규율을 뛰어넘는 초인과 같은 존재인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초인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극성 팬들이. 저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염소나타에서 나오는 바로 그 대목이죠.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큰 천재를 몇 개 변변치 않는 범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를 없애버린다.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KBS 공영방송에서 퇴출 또는 영구 퇴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따라야 될 문제이죠. 문제는 뭐냐면 팬들은 그런 초법적인 것까지도 요구할 정도의 어떤 열광을 가지고 있다. 또 어느 미디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우쭈쭈 팬덤이 무책임한 연예인을 만든다.
저는 뭐 우리 김호중 씨가 무책임한 연예인이다라고 뭐 단죄하거나 어떻게 표현하고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마 상당히 공황장애가 순식간에 왔을지도 몰라요. 아차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이런 사고가 될 줄은 본인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빨리 그 상황, 뭐 공황장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을 정상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 자리를 피해 보려고 한다든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도피해 보려고 한다든가, 탈출해 보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어떤 막다른 골목의 그 순간이 사실은 공황장애를 느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호중 씨도 그런 그 순간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금 구속에 이르는 후 후유증이 되는 그런 그 행동들까지 이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 과연 팬들의 자세가 문제다는 거죠.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얘기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 목소리를 가진 그 스타를 몇 개 안 되는 그 광염 소나타에 나오는 그 제목 문장 아닙니까? 몇 개 안 되는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이 세상에서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치 언어 도단과 같은 것이다. 그거는 예술을 모르는 자들의 어떤 만행이다와 같은 그런 팬들의 문화 또는 일부 극성 팬들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김호중 씨로 하여금 여기 그 어떤 팬이 또 얘기한 것처럼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염 소나타적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팬,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스타라 할지라도 그를 너무 우상시한다거나, 뭐 우리 아이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만 뭐 10대 또는 20대의 그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그 오빠 부대 있잖아요. 오빠 부대, 오빠 하는 그런 그 오빠 부대. 이 오빠 부대가 나중에 정치인들에게도 돼서 정치인들의 어떤 오빠 부대도 형성이 되는 그런 그 풍경도 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극성스러운, 그 다음에 어떤 그 스타를 우상시하고 그로 하여금 마치 어떤 갇혀져 있는 성 안에서 모든, 말하자면 어떤 뭐 일종의 아이돌 스타, 종교적 그런 그 스타와 같이 모든 그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팬덤 문화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겁니다. 이 판결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법조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바로 그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현장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하고 했으면 정말 뭐 피해자에게 보상해 드릴 건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음주운전에 대한 대가는 치르고 라고 했으면 비교적 경미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을, 순간적인 그 잘못된 착각, 어떤 순간적인 공황장애적인 그런 그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모습들. 근데 그게 왜 왔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평소에 팬들이 그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관심과 우리 스타님을 하고 치받들어져 있었던, 그래서 한 스타는 굉장히 높이 떠 있는데 자기가 상상치도 못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아니냐. 이게 왜 왔느냐? 저는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그동안의 과도한 관심과 과도한 일종의 숭배적인 그런 그 사랑과 관심을 보여줬던 팬들의
현대판 스타덤, 현대판 과도한 그런 그 팬덤 문화가 이러한 현상까지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어준과 김어중을 둘러싸고 있는 팬들의 과도한 관심과 팬덤 문화와 이것을 통해서 저는 광염 소나타의 그 음악 비평가가 얘기하는 바로 그 대목이죠. 뭡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은 말하자면 손대지 말고 더 뭔가 개진될 수 있도록 놔둬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불을 지르고 마치 그 로마의 황제 네로처럼 불을 지르고 그것을 가지고 시열을 느끼면서 하프를 타면서 광적인 노래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백성수를 낳는 그 광염 소나타의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 백성수의 모습은 오늘의 이 대화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00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천재적인 예술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광염 소나타에서는 지지를 보내준 거죠. 우리가 방화, 불지름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불을 지러도 그 음악과 그 작곡가는 살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윤리적인 판단은 우리는 과도한 그런 그 팬덤 문화의 유산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곧 어떠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김어준과 광염 소나타에 나오는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과도한 팬덤 문화는 본인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의 가수, 우리의 사랑하는 스타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한번 깊게 성찰하고 한번 팬덤 문화에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